지난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비행 기록 장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합동 감식은 남은 항공유로 인한 폭발 우려로 2월 3일 진행됩니다. 여러 승객들의 목격담을 통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 폭발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와 함께 강풍이 불 전망입니다. 비가 온 지역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로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완진하였습니다.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연기 그 이후로 그때부터 승객들이 막 앞으로 밀리면서 주위에서 문 열어라 하시면서 계속 막 밀고 승객들을 막 짐 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막 그렇게 된 거죠.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장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무안공항 참사 한 달여 만에 발생하면서 앞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규명 그리고 항공기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 기자, 현재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죠? 네, 현장에는 화재로 반수된 에어부산 항공기가 보존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내에 반입한 수화물은 화재에 훼손이 됐고, 31일에는 위탁 수화물을 항공기에서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항공기를 설계한 에어버스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위는 항공기에서 회수한 비행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31일로 예정됐던 합동 감식은 2월 3일로 연기해서 진행합니다. 합동 감식에선 발화점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부산경찰청이 항공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연휴도 있었고 네. 해외 여행객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긴급 상황 시에 매뉴얼을 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짐을 챙기려는 승객, 또 탈출하려는 승객들로 꽤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긴급 대피한 탑승객 목소리입니다.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들 소리 지르고 막 밀고 하니까 조금
어차피 뭐 못 나가는 상황인데 조금 침착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연기가 차오르고 있지만 승무원이 비상구를 열어주지 않아서 직접 비상구를 열었다는 일부 탑승객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무분별한 탈출은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탈출할 경우 이 비상용 슬라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기체 엔진이 작동 중이라면 강한 공기 흡입력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 또 공기가 기내로 유입되면서 화재 확산의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의 역할 그리고 탑승객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신속하지만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짐은 챙기지 않고 탈출한 후에는 기체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승객들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네, 에어부산은 사고기 기체와 승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탑승객 피해 지원을 위해서 민원 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이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고요. 이 정확한 보상 액수는 산정되지 않았지만 보험사와 협의해서 보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내에 소지한 짐, 또 위탁한 수화물 등 승객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고 항공기 탑승객들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리고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를 계기로 항공기 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 국내 저비용 항공사 대다수가 무리한 운항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자체 정비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항공기 정비 대부분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항공기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 그리고 투자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설 연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여러 승객의 목격담을 보면 선반 속의 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을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나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은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아서 충격이나 과열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60와트시 이상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는 아예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량에 한해 승객이 직접 들고 타는 것은 가능한데요.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대부분 160와트시 이하기 때문에 들고 타거나 캐리어에 넣어서 수화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조 배터리는 캐리어에 넣지 말고 무조건 들고 타야 하는데요. 이번 사고가 난 에어부산을 포함해 대부분 항공사는 소지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100와트시 이하 5개, 160와트시 이하 고용량 배터리를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종류는 불이 나면 빠른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반 안쪽이 아닌 승객이 직접 갖고 있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공사의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최근 2년간만 봐도 4건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배터리 관련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84% 상승했습니다. 올해 부산시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는 2만 425필지이며 해당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과 평균 지가 변동률은 1.84%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구군에서는 강서, 수영, 해운대, 동래구가 시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나 각 구군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내내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이번 주말에 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날씨 전망 부산지방기상청 이상빈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 이상빈이라고 합니다. 네, 설 연휴 내내 기상 상태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먼저 짚어주시죠. 먼저 기온의 경우 31일 현재 부산과 경남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2월 1일까지 이런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 2월 3일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고 낮부터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비 소식도 있는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31일 밤부터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고 2월 1일 새벽에 부산과 다른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어 2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한파가 이어졌고 서부 경남 쪽으로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동부 경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번 설 연휴 중 27일에 한반도로 접근하는 저기압과 해기차에 의한 구름대로 인해 경남 서부 지역에 눈이 내렸는데요. 서해상에서 해기차로 인해 생성된 구름대가 경남 지역에 접근하면서 점차 약화되는 특징이 있어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수를 내리게 되고 그보다 동쪽으로는 강수가 약하거나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를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이번 설 연휴 동안 경남 서부 지역에 눈이 내릴 때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상대적으로 건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곧 2월에 접어드는데요. 한겨울이 지나면서 날씨도 점차 온화해지는 건지 아니면 한파가 또다시 찾아올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날씨 전망 짚어주시죠. 네, 31일에 발표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2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둘째 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셋째 주는 비슷하거나 적겠고 넷째 주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에 내린 비 또는 눈으로 인해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이상빈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2월 1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나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2월 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해운대 불꽃 드론쇼가 비와 강풍 예보로 2일로 연기됐습니다. 해운대구는 1일 저녁 7시에 열 예정이었던 해운대 불꽃 드론쇼를 2일 저녁 7시에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불꽃 드론쇼는 지난해 말 카운트다운 행사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취소됐다 재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장애인 복지 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과 문화 여행 지원, 재활, 자립 지원 모두 3개 분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공모 예산은 모두 1억 3,500만 원이며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현재 기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4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